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박목월 시인의 현대시 만술아비의 충문입니다. 충문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이야기죠. 자, 고등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삶과 죽음의 애틋한 만남이라고 했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삶과 죽음의 애틋한 만남. 경상도 사투리만 알면 읽으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가난한 아들 아버지 제사인데요. 마음이 통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난하고 글조차 모르는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제삿날 좋아하는 간고등어도 없이 소금 한 종지와 밥 한 그릇 떠놓고 충문도 없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사람이 네 아버지도 감동해서 밤이슬이 내린다고 말합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박목월 시인의 만술아비의 충문입니다.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트이는 것을 아베도 알지로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충문이 당한기요.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윤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송이님은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이소.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엄첩다. 이승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망령도 감응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네 정성 느껴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온다. 자, 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베요, 아베요. 자, 아베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자, 아버지란 뜻인데요. 자, 경상도 사투리인데 소박한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진솔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물론 반복법이네요. 자, 반복법을 통해서 아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이래 얘기했죠. 아버지에게 대화하는 어투다, 그죠? 내 눈이 티눈인 것을, 티눈은 우리 발바닥, 손바닥 나와서 아픈 건데요. 이 티눈은 여기서는 까막눈, 글자를 모른다는 뜻이죠. 아베도 알지러요. 내 글자 모르는 거 아베도 알지러요. 자, 내가 글자를 모르면 글을 쓸 수 없잖아요. 알지러요는 알지요인데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강조를 했죠. 서리법입니다.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원래 제사상에는 촛불을 켜잖아요. 그게 가난한 처지라서 촛불도 켤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다, 그죠? 충문이 당한기요. 내가 글자도 모르고 뭐 등잔불도 없는데 충문은 제사 때 혼령을 위하여 읽는 글입니다. 충문이 왜 있겠노? 충문이 없다는 뜻이죠. 충문이 당하지 않다. 충문이 없는 게 당연하다. 자, 서리법입니다. 자, 눌러. 자, 눌러.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밥을 눌러 담았죠. 애틋한 정성이고요. 반복법입니다.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있어. 자, 다른 어떤 반찬도 없다, 그죠? 제사상에 다른 것도 없고 소금에 밥을 올렸습니다. 자, 보잘것 없지만 정성이 담긴 밥입니다. 자, 많이 묻고 가있어는 아들의 정성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윤사월 보릿고개. 자, 윤사월은, 이 윤사월 보릿고개는 어떤 시기냐 하면은 살은 떨어지고 보리도 수확하기 전이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베도 알지로
자, 아베도 알지르요는 식구가 반복되죠. 이렇게 식구 반복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간고등어 한 손, 간고등어 한 손, 간고등어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죠. 제사상에 이 간고등어 한 손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베의 소원 풀어드리련만. 자,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한 안타깝고 간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승길 배고플라요. 자, 안타깝고 미안하죠. 아버지가 이제 제사상 물어 왔는데 이거 먹고 가는 게 미안한 거죠.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묻고 가 있어. 이거라도 묻고 가 있어. 그 아들의 정성입니다. 그죠? 반복법이 쓰였고요. 자, 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리는 가난한 아들의 충문, 아들의 독백입니다. 그죠? 자, 여복의 만수라비. 자, 여복의 만수라비. 여복의 화자가, 앞에는 화자가 만술아비였는데, 이제 만술아비에서 이 여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제3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자가 바뀌고 있네요. 네 정성이 참 엄첩다. 엄첩다는 사투리인데요. 네 정성이 대단하다, 대견하다. 네 아버지한테 충분히 그만하면 잘했다. 이런 뜻이죠. 이성저성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라고. 인정보다 귀한 것 없다. 이것도 서리법이네요. 인정보다 귀한 것 없다. 사람의 정성보다 귀한 것 없다. 그 네 정성이 그만큼 대단하다. 이런 뜻이죠. 그 주제의식이 드러납니다. 바로 따뜻한 정, 인정이 귀하다. 그 만술, 아버지에 대한 만술이의 어떤 정성이죠. 자, 형식보다 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만술 아비 니는 참 효자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승과 저승의 소통 상황이 드러나죠. 그 아버지가 여기 와서 니한테 충분히 좋은 것을 받고 감동하고 갈 기다. 이런 뜻입니다. 망령도, 망령은 아버지잖아요. 감응하여는 감동하여입니다. 그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교감하는 거죠. 그 너가 아버지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너가 아버지도 너무 좋아서 감동해서 네 정성을 느껴. 자, 네 정성은 아들의 정성이죠. 느껴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흐느끼다의 의미도 있고 감동받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정성에 눈물을 흘리며 또는 네 정성에 감동받아서 세상에는 굵은 밤이슬이 내린다. 자, 그 밤이슬은 이슬인데요. 자, 세상에 이슬을 내는 것은 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내리겠지만 네 아버지가 감동해서 느끼는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다. 이런 뜻이죠. 이슬의 뜻도 있고 감동받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역시 중의법입니다. 그 아들의 정성에 대한 제3자의 평가인데요. 저 망령도 감동했다. 그 제3자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토속적이고 또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적 어조죠. 자,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경상도 방언을 썼어요. 토속적 정감과 소박한 정서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의 화자는 아들이고 2년의 화자는 제3자죠. 여러분 다른 시와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됩니다. 아들과 제3자의 어떤 대화 형식입니다. 그죠? 반복법, 서리법, 중의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또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아버지에 대한 애절함이 묻어납니다. 자, 아들이 했던 일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들은 가난하죠. 자,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그를 몰라 충문도 못 쓰고 가난해서 촛불도 없이 소금 반찬과 밥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충문도 쓰고 촛불도 켜고 아버지 좋아하는 강고등 한 손으로 제사를 올리고 싶었지요. 근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보릿고개 때잖아요. 자, 이 시의 시적 상황은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누군가 바라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공감과 소통을 보여줍니다. 소금의 밥의 의미는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지만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눌러 담았잖아요. 사투리 사용 효과를 한번 볼까요? 경상도 소박한 정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진솔한 그리움을 강조한다. 토속적이고 향토적이죠. 또 사실감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경험을 말해보자. 아버지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는 절대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 부탁합니다. 오늘 박목월 시인의 만술아비의 충문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